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리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 주제는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 더 배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삶의 방식 또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어떤 새로운 기준 그런 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오늘 저희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그 지혜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칼럼 중에서 아침마다 지혜 샵 125 AI 리터러시 시대 새로운 문해력의 의미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가 특히 당신과 같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AI 리터러시.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지금 이게 중요한지, 또 이게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이걸 함께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그 AI 리터러시라는 용어 자체가 음, 조금은 생소하거나 아니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네.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인터넷 검색 능력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됐잖아요. 맞아요. 필수였죠. 네, 그런 것처럼 AI 리터러시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랄까 기본적인 어떤 소양, 역량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인 소양이다. 네,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좀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 그게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도구였다면 이제는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자, 그럼 이 AI 리터러시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칼럼에서도 강조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챗 GPT 같은 AI 도구 몇 번 써보는 거 그런 기술적인 스킬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아, 네, 정확합니다.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죠. 더 넓은 개념이요? 네, 그러니까 AI가 뭘 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뭘 할 수 없는지, 그 가능성과 또 명확한 한계, 이걸 일단 첫걸음이고요. 아, 가능성과 한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걸 내 일이나 내 삶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도해보는 그 태도와 역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태도와 역량까지요? 네.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 그리고 응용 능력, 이게 핵심인 셈이죠. 아, 태도와 역량까지 포함한다니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 사용법 배우는 거랑은 확실히 결이 다르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미국 언론 보도를 봐도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예전처럼 학위나 경력만 보는 게 아니고 이 AI 리터러시를 얼마나 갖췄나 이걸 점점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산업혁명 시기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기계가 도입되면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즉 문자 해독력, 리터러시가 중요해졌잖아요. 네네. 당시에 글을 모르면 공장의 기계 설명서를 읽거나 계약서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지금은 AI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걸 이해하고 활용하는 AI 문해력이 새로운 시대에 읽고 쓰는 능력처럼 사회 참여나 경제 활동의 어떤 기본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새로운 시대에 읽고 쓰는 능력이라니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정말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일자리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칼럼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변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 채용 시장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우대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요. 네. 이제는 특정 AI 도구 사용 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다거나 아니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AI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라, 이렇게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프로그래머나 데이터 과학자 같은
그런 기술 직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아, 그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 AI 하면 기술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이걸 요구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칼럼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기획자, 마케터, 작가, 디자이너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까지 거의 모든 직군에서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모든 직군에서요. 네. 예를 들면 마케터 같은 경우 AI로 광고 문구 초안을 수십 개 만들게 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 골라서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도록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하. 디자이너는 또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감을 얻거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업무가 AI로 대체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AI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패러다임의 변화군요. 네, 과거에는 주어진 매뉴얼대로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했다면요. 이제는 AI라는 아주 똑똑한 동료와 어떻게 협력해서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이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AI가 동료라. 그렇죠. AI가 잘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작업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건 AI에게 맡기고요. 인간은 좀 더 고차원적인 판단, 창의적인 기획, 또 공감이나 소통 같은 인간 고유의 강점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AI와의 협력. 이게 근데 시니어 세대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칼럼에서도 언급됐지만, 아유, 이제 와서 이런 걸 배워서 뭘 하나, 이런 회의감이나 아니면 채용 공고에 AI 활용 능력 필수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좌절하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요. 네, 이런 불안감은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익숙했던 방식과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갑자기 주류가 되는 상황 앞에서 막막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그 불안감 이면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오히려 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불안감 속의 기회라. 어떤 점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AI는 좀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AI 기술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AI란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 데 강점이 있지만 그 최종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또 인간적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거든요. 아, 인간의 영역. 네. 특히 수십 년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우리 시니어 세대의 지혜, 그리고 통찰력, 상황 판단 능력 같은 것들은 AI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AI 리터러시는 바로 이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험과 지혜를 AI로 증폭시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랜 덕력을 가진 시니어 컨설턴트가 있다고 해보죠. 네. 과거에는 자신의 경험하고 좀 제한된 자료에 의존해서 조언을 했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방대한 시장 데이터나 최신 트렌드를 순식간에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자신의 경험적인 통찰력과 결합해서 훨씬 더 깊이 있고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훨씬 강력해지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은퇴 후에 커뮤니티 활동에 아주 적극적인 시니어 리더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AI 챗봇을 활용해서 회원들하고 소통하는 창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AI 기반의 일정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모임 운영을 훨씬 효율화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하고 같이 AI 관련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는 건 또 어떨까요? 아, 그것도 좋네요. 이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서 세대 간의 소통에 아주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AI가 단순히 젊은 세대의 업무 도구가 아니라 시니어 세대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기여를 계속 이어나가고 확장하는 데에도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과 판단력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시니어의 강점이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AI는 시니어 세대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 새로운 통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로. 네. 여기서 중요한 건 AI를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을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과 딱 연결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칼럼에 나오는데요. 실제 기업 채용 담당자들도 AI 기술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지 그 기술 자체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나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나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그 자세 자체가 이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칼럼에서도 인용한 채용 전문가의 조언처럼 AI에 뒤처졌다고 너무 겁내지 마라.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려는 용기,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려움 대신에 호기심을 갖는 태도인 것 같아요. 호기심이요? 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 하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미 우리 주변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미 많이 있다고요? 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리나 빅스비 같은 음성 비서 있잖아요. 네네. 걔들한테 날씨를 묻거나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써보면 이렇게 말하니까 얘가 알아듣네 하는 감을 잡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AI와 소통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익힐 수 있죠. 또 은행 앱에 있는 챗봇한테 궁금한 금융상품에 대해 질문해 볼 수도 있고요. 챗봇. 네. 그리고 건강관리에 관심 많으시다면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기록하고 분석해주는 건강관리 앱 같은 것도 좋습니다. 건강관리 앱? 네. 이런 앱들은 꾸준히 사용하면 내 건강 상태의 변화 추이를 딱 보여주니까 나중에 병원 진료 볼 때 의사 선생님께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해외에 있는 가족하고 소통할 때 번역 앱 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AI 번역기 도움받으면 언어 장벽 없이 훨씬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시도들을 통해서 AI가 생각보다 편리하네? 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겁니다. 긍정적인 경험. 네.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오히려 이걸 또 어디에 써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나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AI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AI 리터러시라는 어떤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에서는 시니어 세대가 이 AI 리터러시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 네. 둘째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이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것. 그렇죠. 그리고 셋째,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자녀나 손주,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서 세대 간 협력을 활용할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네. 첫째,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기는 AI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지속적인 관심. 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정신적 유연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유연성 운동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는 저희가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스마트폰 기능 활용이나 쉬운 온라인 강의 수강 같은 부담 없는 시작을 통해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고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대 간 협력은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배우고 또 가르쳐주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도 돈독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아,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관계 증진까지? 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제안이 정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필요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리터러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니어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접근법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다 하나로 엮어보면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리터러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역량이 되고 있지만 결국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쯤에 컴퓨터가 처음 보급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컴퓨터 배우는 것을 망설였거나 좀 어려워했던 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았죠. 지금 AI가 가져올 변화는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더욱 빛나게 해줄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력자, AI를 경쟁자나 대체자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관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호기심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AI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느냐 그 자체보다도요. 변화 앞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열린 마음, 그리고 이걸로 뭘 더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호기심,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 네,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의 그 오랜 경험과 깊은 지혜를 이 새로운 시대에 더 가치 있게 펼쳐낼 수 있도록 돕는 기회의 도구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의 도구, 참 희망적인 관점입니다. 네,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따라가야 할 숙제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빛나게 하고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새로운 기회의 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여정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